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이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갱신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행정명령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카 갱신 신청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프로그램이 유지된다는 지난 1월 9일에 연방법원 판결 이후 3주 동안 11,360건의 갱신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갱신 신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종료일로 정한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갱신 신청이 8,470건,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다카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수혜자들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행정명령이 내려진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사람들의 갱신 신청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1월 31일 현재 갱신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 가운데 다카가 아직 유효한 수혜자는 15,910명이었으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케이스는 13,770건이었습니다. 이날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계류 중인 다카 신규 신청도 21,950건에 달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다카 수혜자는 68만 2,750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 출신은 7,060명으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에 이어 6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9만 6,6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은 3만 1,510명으로 텍사스, 일리노이주에 이어 4번째였고 뉴저지주는 17,620명으로 9번째였습니다. 평균 연령은 24세이며 82%인 55만 8,040명이 미혼인 독신이었습니다. 내일 밤부터 겨울 폭풍이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주말보다 폭풍의 강도는 약하지만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고 있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미 북동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50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낸 가운데 수요일부터 폭풍의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밤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원이 노리스터 영향권에 들어선 후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 시속 20마일가량의 강풍이 동반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눈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경우 6에서 9인치가량의 눈이 예상되고 있지만 업스테이트 뉴욕 등 북쪽 지역에는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겨울 폭풍으로 인해 뉴욕주에서만 32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뉴저지도 20만 가구가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드슨 밸리 카운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뉴욕주 방위군이 긴급 투입해 재건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숙사에서 부모를 살해해 충격을 줬던 센트럴 미시간 대학의 제임스 에릭 데이비스가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2일 오전 대학 기숙사에서 부모를 살해한 데이비스가 3일 캠퍼스 인근에서 검거됐습니다. 데이비스에게는 2건의 살인과 무기 소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은 후 이사벨라 카운티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당시 봄방학을 맞은 데이비스의 짐을 싸기 위해 기숙사에 함께 있었고 데이비스가 총으로 쏴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아버지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스는 사고 전날 마약 과다 복용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다음 날 오전 귀가했는데 그의 부모가 병원에서 그를 데리고 나와 기숙사로 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사건 전날 캠퍼스 경찰에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며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그를 상담했던 경찰관은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의 부모에게 연락한 후 병원에 데리고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허드슨 강의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 예산 배정 방안을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을 만나 현재 2018-2019 연방 하원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9억 달러를 배정하는 안을 제외시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연방정부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예산 지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민, 오바마 케어, 세금, 예산안 등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자 슈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허드슨 터널은 완공된 지 107년이 되면서 심각한 노화 현상과 함께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드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 엠트랙 등의 운행 지연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규 터널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에서 하루 평균 23건의 버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도로 운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버스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1개월 동안 충돌과 추돌, 난폭 운전 등 총 21,82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14명이었고 부상을 당한 승객 또는 보행자는 2,520명으로 하루 평균 3명이 다친 셈입니다. 스쿨버스와 충돌하거나 추돌한 사고도 180건에 달했습니다. 사고는 버스가 회전할 때, 정지할 때 자주 발생하고 승객이나 보행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승하차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도로 운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버스 노선의 변경과 승객들의 승하차 개선, 또 버스 전용 차선을 늘리고 정류장의 위치 변경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연한 뉴욕시 전철의 지연은 노후화된 신호 시스템 때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보수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철의 신호 시스템은 세계 제2차 대전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뉴욕시 전철 운행의 지연 사태 원인의 대부분이 신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뉴욕시 전철 시스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측은 총 3억 7,8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보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15%인 5,800만 달러만 신호 시스템 개선 사업에 배정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MTA는 신호 관리 체계를 첨단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TA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신호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체 22개 노선 중 L 전철 1개 노선에 새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전체 신호 시스템을 모두 전환하는 데 5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MTA 측은 다른 보수 사업도 대부분 신호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선로 보수 작업과 신호를 전달하는 각종 케이블의 누수, 전력 공급 체계 개선 등은 모두 신호 시스템을 고치는 데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뉴욕시 공립학교의 범죄율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범죄율이 높은 학교에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2017년도 4분기 동안 시내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가 2016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강도와 방화, 절도 등의 범죄가 163건이 발생해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건 증가했습니다. 폭행 등으로 학생들이 체포된 경우도 399명으로 나타나 2016년 같은 기간 373명보다 26명 늘었습니다.
마약 등을 소지한 혐의로 학생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사례도 지난해 298건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45건 증가했고 학생이 격리 조치된 사건 역시 604건으로 전년보다 50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공립학교 50개 학교를 선정해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뉴욕시경과 계속 협력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경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학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난히 기승을 부린 독감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감 시즌은 아직도 남아있어 예방에 소홀하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셋째 주 신규 독감 환자는 총 13,703명으로 전주에 비해 25% 감소했다고 뉴욕주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독감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지난주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독감은 지난주 퀸즈, 브롱스, 맨하탄, 스태튼 아일랜드 등 4개 보로에서 모두 크게 감소세를 보였고 유일하게 브루클린에서만 증가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카운티에서도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올해 독감 시즌의 총 환자 누계는 10만 1,312명이며 5살에서 17살 사이 아동 환자가 2만 5,46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18살에서 49살까지의 연령대가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독감 시즌은 아직 남아있다며 안심하지 말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대형 약국 체인에서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에 있는 듀앤 리드와 브루클린 브로드웨이의 월그린 등 약국 체인점 11곳에서 독감 예방접종 바우처 1,000장이 배포돼 7살 이상 무보험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미주 한인 기업 중 최초로 LPGA 투어인 뱅크 오브 홉 파운더스컵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뱅크 오브 홉에서 새로운 TV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골프 카트를 탄 남자와 지게차가 오버랩되고 골프티 위의 공은 아이스크림과 오버랩됩니다. 그린 위의 볼마커는 원단 위의 단추와 오버랩됩니다. 골프와 비즈니스 현장을 절묘하게 연계시켜 놓은 광고는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 뱅크 오브 홉을 알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 파운더스컵은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에서 3월 15일에서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합판으로 된 집에 생활하며 학대당한 10대 아동 3명이 발견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검사장은 조유사트리 국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모나 커크와 데니얼 페니코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 3명을 4년 동안 베니어 합판으로 만든 박스에 방치해왔다며 이들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거주하던 박스에는 전기와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으며 주변에는 쓰레기와 인분이 넘쳐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조된 아이 3명은 각각 11살, 13살, 14살이었으며 학교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부부는 현재 각각 3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이지만 오늘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의 수술센터가 일반 병원에 비해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건의학 전문 매체 카이저 헬스 뉴스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술센터에서 숨진 환자 수가 260여 명에 달한다며 수술센터는 일반 병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수술센터는 일반 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올바른 의료 장비나 훈련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규모 수술을 위주로 운영되는 수술센터가 최근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위험성이 높은 큰 규모의 수술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 분포된 수술센터는 5,600여 개로 집계됐으며 병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대낮에 권총 자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밀 경호국가 워싱턴 DC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낮 12시쯤 백악관 북쪽 펜스 인근에서 알라바마주 메일인 출신 남성 카메론 로스 버거스가 휴대하고 있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사건 직후 의료진이 출동했으나 버거스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존 호간 클럭 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해온 정승훈 보좌관을 카운티 부클럭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부클럭은 선거부와 여권부, 등기부, 토지기록관리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클럭 오피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클럭 유고 시 권한 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신임 부클럭은 앞으로도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수화 통역 서비스는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퍼스널 유니버셜 커뮤니케이터를 내려받은 뒤 웹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포틀리 한인회가 포틀리와 인근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이 우수한 한인 12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7명을 선정해 총 $4,000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이 3.0 이상이고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자신의 소개가 담긴 커버 레터와 함께 500자 내외로 학교 왕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에세이와 최근 2년간 학교 성적표를 4월 9일까지 포틀리 한인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 늦게부터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화씨 47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화씨 34도, 섭씨 영상 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전에 강풍과 함께 눈, 비가 예상되며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바람이 불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